안녕하세요. 법무법인 S 법무팀장 원진열입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이 혐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통매음, 통매법, 최근에는 통음매라고 얘기하시는 상담자님을 만난 적도 있는데요. 하루 종일 이어지는 저희 로펌 상담 문의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혐의 중 하나가 바로 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즉 통매음입니다. 법률 상담이라는 게 꼭 입건이 되어야지만 상담 신청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입건 전에 이게 과연 통매음의 성립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통매음, 과연 이게 성립이 되나요? 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워낙 많이 답변 드린 내용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성정 카페에 이미 공지로 올라온 글을 기반으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익숙하다면 맞습니다. 그 카페입니다. 우선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가 분명 엄연한 성범죄이지만 대부분의 사건들이 게임이나 채팅, 게시판 등 온라인 커뮤니티 일상에서 평범하게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성희롱을 당한 사람도 혹은 고소를 당한 사람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평범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이다 보니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 특히 그 중에서도 미성년자의 비중이 낮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범죄에 비해 실질적으로 이게 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막상 입건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두렵다 못해 어쩌면 억울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아니 나는 여태껏 온라인 활동을 하면서 혹은 게임을 하면서 이거보다 더한 욕도 들어봤고 혹은 더한 말도 해봤는데 고작 말 한두 마디로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심한 경우는 상담하는 저희에게 화를 내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란 형법상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혹 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를 형법상 조항만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종종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라는 부분에 집중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다고 어필을 하면 무조건 무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사례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드라마틱한 사례를 나에게 고스란히 적용하기에는 하루에도 전국적으로 수없이 많이 입건되고 처분되는 사례들을 생각해 볼 때 그보다 더욱 압도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비슷한 경우에 같은 논리로 어필한다 하여도 처분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저 사건이나 나나 그게 그건데 왜 누구는 불송치고 누구는 송치되고 누구는 기소되고 누구는 약식 기소되고 이렇게 처분이 다르게 나는가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저 사건의 수사관이 내 사건의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입건시키는 수사관, 나아가 당신의 사건을 처분하는 검사님을 바라봤을 때 이 사건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라고 보여진다면 당신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항변해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소의 권한을 가진 검사의 재량입니다. 물론 처분 이후에도 정말 억울하다면 정식 재판 청구를 통해 다퉈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어째서 나는 정말로 성적 목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범죄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당신의 시점에서 벗어나 당신의 사건을 수사하는 실무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조항상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보다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말 등을 도달하게 한 자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본인에게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내심을 증명한 것은 매우 어려우나 본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말을 했다는 그
그 실체적인 행위만큼은 너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명백하게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는 존재하고 또한 그 실체적인 행위마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부른 고의성의 부정은 도리어 수사관으로 하여금 반성의 기미가 없다, 재범의 우려가 있다 라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선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제일 먼저 기억해둬야 될 사실은 고소의 성립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수사기관, 즉 경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건이 만약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에 의율되지 않을 수 있는 사건이라면 수사관은 이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이 고소장을 접수하여 사건을 입건시키고 본인을 특정하여 본인에게 연락을 했다는 것은 수사관은 이미 이 행위를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판단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본인이 수사관에게 연락을 받고 상담을 신청한 상황에서 물어봐야 할 질문은 이게 과연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가 아닌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가 맞는 질문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정보나 조언, 경험담은 인터넷에 보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굉장히 많이 널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로 인해 100명이 같은 혐의로 입건된다 하더라도 그 100명이 모두 다 다른 처분이 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 즉 통매음,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혹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에 저촉된 상황이라면 섣불리 자신의 사건을 판단하고 대처하지 마시고 꼭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에서 대충 조사받아도 되는 사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법무법인 S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